없습니다. 이 말의 지금 핵심은 그 친박이 부글부글 끓을 수밖에 없는 게 당대표 경선이 2월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2월에 구도를 보면은 황교안 대표, 그다음에 오세훈 전 의원, 그다음에 김진태 의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오세훈 전 의원은 대표적인 비박 주자로 나왔던 것이고, 자, 당 대표가 어떻게 되는가? 친박이 오세훈 후보를 견제를 하면서 황교안 대표에게 표를 줬기 때문에 네. 당 대표 된 게 아니냐? 그러면 유권자가 나에게 한 표를 주는데 저는 저를 지지해 준 사람들 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게 별로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친박 입장에서는 배은망덕이라는 얘기가 네. 자동으로 따라붙기 딱 십상인데 문제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평면적인 어떤 분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맥락이 중요한 거죠. 황교안 대표가 왜 이 타이밍에 이 얘기를 하느냐. 이게 사실은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박지원 의원은 오늘 무슨 얘기를 했냐면 황교안 대표가 정치 초짜라 뭘 모르고 저런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맥락을 보면은요, 지금 그러니까 한국당이 상당히 심각하게 돌아가 있는 측면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4일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4일에 뭐가 있었다라는 겁니까? 그 자유한국당의 박맹호 사무총장하고 우리공화당의 홍문종 공동대표가 만나서 네. 선거 연대를 논의했다.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른바 비박 내지 복당파가 공개적으로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성토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도로 친박당이라는 이야기가 네. 그 뒤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서 급기야 어떤 이야기까지 나왔냐면 유승민, 안철수, 김무성, 원희룡, 남경필 5인을 축으로 하는 신당 창당설 네. 이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은 비박이에요. 근데 여기 제가 하나 빼먹은 게 있어요. 뭐냐면 신상진 신정치혁신 특위위원장이 그 중간에 비박이 어떤 그 황교안 대표를 치기 직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공천 혁신을 이야기를 하면서 가산점, 청년에게 50%의 가산점을 준다는 이야기 말고 감점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감점을 이야기한 것 중에 탈당했던 사람, 네. 탈당했던 사람에게는 최대 30%의 감점을 줄 수 있다. 물론 여기에 하지만 이래서 보수 통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복당한 경우는 예외를 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선이 뭐예요? 제가 볼 때는 간단히 이야기하면 공천 싸움이 시작이 됐어요. 네. 공천 싸움이 시작이 됐고 여기서 비박 입장에서는 물러설 수가 없으니까 지금 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뭐냐면 황교안 대표가 당황을 한 거죠. 여기서 하다 보니까 저 친박 아니니까 저 의심하지 마세요. 네. 일단 지금 이렇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제 이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게 쉽게 말하면 늑대 피하려다가 호랑이 끌어들인 꼴이 될 가능성이 그래서 대단히 박지원 높다는 의원이 그걸 부분을 대고 초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박지원 그 의원 말씀하신 거는 뭐 그 말하자면 정치 구단 비슷하게 근처에 가 계신 분이니까 뭐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걸 분석하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으니까 우리 뭐 독심술하는 것도 아니고 관심법도 아니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제 9월 추석 전환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대목에서 이제 그러면 과연 자 오늘 이제 이미 주사위는 제가 보기엔 던져졌어요. 네, 맞아요. 이제 이 말을 던짐으로써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물러나기가 어렵게 됐다고 다시 또 이제 와서 세모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이제부터 뭔가 준비하고는 액션 플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래도 주목해봐야 될 건 뭐냐면 최근에 김찬영이라고 왜 그 저 월드컵 저 다이내믹 코리아 그 주최했던 그 홍보 마케팅 전문가를 영입했잖아요. 네. 그분의 지금 궤적이 안 보이죠. 그러니까 당명 계정부터 로고 뭐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 그게 하나고 또 한 축이 이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어쨌건 그 지금 그 이 공천 물갈이가 가능한 그 이제 공천 심사안을 어떻게 최고위원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고 여기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것이 이제 정치력의 부분인데 네.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해찬 대표가 그 지금 오늘 그 얘기하셨잖아요. 중진 몇 명 쉽게 얘기하면 나 다음에 안 나갈 테니까 네. 이거 활용하라고. 그런 말하자면 그거는 이제 자발적으로 뭐 빅텐트를 만들어서 그렇죠. 자발적으로 비워줘야 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인재 영입을 해도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움직임이 이쪽은 전혀 없거든요. 네. 이쪽은 이제 그 이해 집단이니까 그 계절 샤프트잖아요. 그러니까 해마이 샤프트가 아니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나 문제는 저는 이렇게 보는데 지금부터 적어도 9, 10월 안에 그런 그 이 새로운 물갈이를 위한 전제로서 중진 몇 명의 자진 사퇴를 유도해내는 정치력을 발휘해낼 수 있는 거 없는가가 오히려 네. 저는 핵심 그 과제라고 생각해요. 그러고 없다고 단정할 아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그 근거, 정치력, 네. 맞아요. 이 력도 이제 힘력자니까 핵심은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러나게 할 수 있는 힘 이게 없어요. 황교안 대표에게 가장 큰 문제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주변에 그러면 친박 뭐 이런 비박 나오는데 그럼 친황 세력은 뭐 전혀 움직이지 못하나요?
그게 이제 친황을 만들 그게 수 있는가를 가름하는 네. 그 저 바로미터가 되는 바로미터인데 거죠. 그럼 그렇지. 현재는 그 친황 세력은 미미하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죠. 조금 전에 이제 이수석께서 이제 홍보 전문가를 영입했다고 해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걸 스킬로 기교로 어떤 자신의 정책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제가 예를 하나 드리면 자 김영삼 정권 말기에 신한국당이 무슨 그러니까 황태자 김현철 황태자면서 네.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고 IMF까지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 7용인이 9용인이라고 하면서 난립이 됐었는데 이회창 씨가 확 구성이 되면서 당내 리더십에 확 잡았던 비결이 뭐냐면 아주 단순화하면 대쪽이라는 이미지, 자신의 정치적 브랜드 이거예요. 뭐냐면 이것이 당시의 어떤 국정 상황과 당내 상황에서 가장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됐던 소구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대중적 지지를 끌어낼 수 있었고 그게 당내 평정을 해 들어가는 힘이 됐던 건데 문제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에게는 지금 자신의 정치적 브랜드, 정치적 캐릭터가 없어요. 제가 들은 바로는 주변에 조언 그룹이 갈려 있대요. 그러니까 이념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수니까 이념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또 한쪽에서는 그게 아니고요. 안보 보수지. 어차피 이게 총선은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띨 수 봤으니까 실정을 쳐야 됩니다. 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쳐야 됩니다. 이래서 경제. 그래서 처음에 뭐 했습니까? 민생 투어했죠. 그러다가 요즘 뭐 합니까? 안보에 지금 거의 올인하고 있죠. 왔다 갔다 중심을 못 잡으면서 자신의 정치적 캐릭터 내지 정치적 브랜드를 못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대중이 관심이 없고 지지세가 안 붙는 거고 지지세가 안 붙으니까 당내에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본인은 제가 볼 때는 능력 부족으로 인한 악순환 고리에 빠져버렸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